네, 안녕하세요. CS 9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만주 지역에 청나라라는 나라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있는 이해찬 기자한테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나라 현장에 와 있는 이해찬 기자입니다. 네, 이해찬 기자. 청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된 것이죠? 청나라는 대략 17세기 초에 명나라가 약해지자 태조는 만주에 있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소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금의 송타이지가 명나라 군대를 완전 멀리 세우는 뒤에 만주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나갔는데 이것이 제가 있는 지금 이 청나라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이로 인한 역사적 의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 대륙은 자신들의 문명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한족들을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 민족들이 지배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중국 세계관에 한 번 더 큰 생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청나라는 한족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할 계획인가요? 청나라는 대체로 한족에 대한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뒤에서 말해보자면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사용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나요? 지금까지 실시한 정책으로는 이 정책 중의 회유책으로는 한족 지식인을 지배책으로 등용했으며 명대의 지방 지배층인 향신층의 지배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관리 등용 때 만주족과 한족의 비율을 같게 하여 한족의 저항을 무마시킴으로써 점차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경책으로는 청나라는 한족에 대한 문화적 탄압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족의 병발 강요와 화이 사상을 탄압하는 문적을 들 수 있겠죠. 또한 만주족과 한족의 통원 금지, 만주어 사용, 팔기에 대한 토지 자금, 만주에 대한 봉금 정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나라의 통치 방식과 특징은 이른바 당근과 채찍의 정책으로 한족 지배층들과의 타협으로 지배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옹정제 황제의 제사장에 와 있는데요. 옹정제 황제가 살아생전 달성한 업적들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옹정제는 13년이라는 짧은 재위기간에 비하여 티베트 원정 등을 떠나면 몽골 제국 이후에 중국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는데요. 이러한 영토 확장 배경에는 옹정제의 특유의 끈기와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옹정제는 통치체제를 완성하고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하여 신하들의 권한을 줄였습니다. 아버지 강희제는 일하면서 여가를 즐겼으나 옹정제는 그러지 않았죠. 옹정제는 하루에 20시간을 모두 정무에 매진하였고 밥 먹을 때에도 언제나 결제 서류를 머리맡에 두고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옹정제는 선비들을 억압하고 역시 착취를 일삼는 대상에들도 경제적으로 제재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치려 노력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옹정제 황제 다음으로 걸륭제 황제의 현장으로 와보았는데요. 걸륭제의 살아생전 업적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걸륭제의 재위기간 및 정치 발전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걸륭제는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여 오후와 저녁에는 시를 지으면 낙으로 삼아 평생 4만 수가 넘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실력이 뛰어나 자금상으로 여러 통역대에 썼으며 대신들의 생일 때에는 자신이 서울도성 교육들에 선물을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여러 그림을 남겼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수원과 정자를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또한 명나라 중고라면 수원을 만들어 그 이후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역사를 더 다채롭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저에게 전달된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금은 학자들이 일조편법과 지정헌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토론회장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일조편법과 지정헌제,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존재합니다. 지정헌제는 정세를 지세와 합쳐서 하나의 공통된 지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청나라에서 사용한 세금 납부 방법입니다. 한편 일조편법은 정세와 지세를 분리하여 각각 따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방법이죠. 명나라 후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정세와 지세의 통합 여부이고 가장 큰 공통점이라면 은이라는 화폐의 사용을 세금을 납부합니다. 지정은제 일조편법이어서 둘 다 은의 화폐를 사용하죠. 자,
전 여기까지만 하고 허유정 기자 넘어가보겠습니다. 강희제가 제도를 정비한 뒤 영토 확장을 하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동쪽의 강희제가 시베리아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러시아와 부딪혀 조선의 주총수들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성모가 충분히 일주일 만에 러시아군을 패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싸움이 반복되자 조약을 맺어 고르비차강이 시작전부터 대응안령까지를 경계로 남쪽은 중국, 북쪽은 러시아가 차지하기로 합의하여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유효사 발전의 청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의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 활동으로 영토가 넓어지고 공급 생산량이 향상되며 가격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청은 그에 따라 도시가 번영할 것이고 정부의 한 방법이 고진업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문학과 문학을 발전시키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문학의 예시로 홍루몽을 알려주었습니다. 홍루몽은 실제 작가와 책이 얽힌 사연이 가수의 흥미를 자아내며 해당된 호기심의 원천이 되었고 결국 학자들이 소설을 연구하는 홍학에 가담하는 현상을 이어나게 만든 연애 소설로 홍루몽뿐만 아니라 청의 사람들 대부분을 자극하기에 걸맞는 책이라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이 해외 무역을 하면서 중국의 문화가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문화의 열풍이 일어 유럽의 시민인 등에서 중국 도자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궁전에서조차 청화 빗자루 장식한 방이 유행하며 다양한 옷에도 중국산 비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희제는 청이 해외 무역을 자제하며 쌀이 해외에 유출되어 몇 지역의 쌀값이 오르고 있으며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 또한 다수가 이익을 위해 해외에 팔려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쌀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청에서 하루에 1인당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을 제한하여 다량의 쌀이 해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tak촉할 것이며 배를 외국에 팔거나 배를 만들어서 준 중국인은 즉시 처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S 뉴스 허유정이었습니다. 이해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